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판문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위적인 건가. 열린 판문점, 열린 DMZ. 평화는 그냥 군인들이 다치는 일 없으면은 그것만으로라도 평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왜 자유롭게 넘어가지 못할까?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시작된 평화의 길 속에 DMZ를 둘러싼 평화 담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티브로드 서울 방송에서 특별 기획한 다큐멘터리 DMZ 평화를 열다가 오는 29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현장 취재에 임했던 김진중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잠깐 예고편도 봤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었죠? DMZ 다큐 평화를 열다. DMZ 평화를 열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저희 다큐 DMZ 평화를 열다에서는 남북 관계,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를 좀 젊은 감각으로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다큐인데요. 30대 평범한 청년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저 김진중 기자가 낯설게만 느꼈던 DMZ라는 공간을 알게 되고, 또 DMZ 안에 그 여러 얽혀있는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DMZ라는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다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DMZ하고 닮은 점이 많이 있는 독일의 그리네스반트 사례를 통해서 우리 DMZ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취재를 가시기 전에는 DMZ를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DMZ가 굉장히 낯설은 공간이죠. 교과서에서만 네네. 보셨었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반공교육이라고 해서 반공교육을 받았었는데 초등학교 때 반공교육 거의 안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세히 보시면서 남다르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걸 많이 좀 느끼셨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이다. 나는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요. 제가 DMZ를 만난 그 7개월여의 시간 동안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남북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러한 숙제를 하나 안았다는 느낌이 지금은 커진 것 같아요. 취재하는 동안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감회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들어가서 특별한 어떤 그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경험치 못했던 경험들, 어떤 것들이 좀 취재하면서 과정에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DMZ라는 공간이 비무장지대, 또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구간이다 보니 들어가기 위해서도 허가를 받기 위한 공문을 보내야 되는 절차 역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까다롭고요. 모양이죠. 예, 그러한 공문을 수십 장을 보내야 하기도 했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많은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이기도 들어가는 하고요. 것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더 길었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들어가서도 제약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DMZ 안에서는 반대편에 북한을 향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싶어도 그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GP 역시도 촬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촬영 감독님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림을 담아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또 연구하면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담겼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시청자분들한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MZ 안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어땠나요? 어땠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밖에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그냥 북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DMZ 안에서 북한을 바라봤을 때는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기는 해요.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DMZ 안에 판문점이라는 공간,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공간에서 북한군의 모습을 처음 봤는데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모습이죠. 정말 낯설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사람들도 남한의 사람들의 모습을 궁금해하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독일도 다녀오셨죠? 독일은 네.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나요? 일주일이라는 일정 동안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 정해진 일정 동안 우리가 담아야 할 것들을 모두 담아야 했기 때문에 취재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우리 다큐에서 그 DMZ라는 공간과 닮은 독일의 그린에스 반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취재를 다녔는데요. 그린에스 반트는 그린벨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독을 갈랐던 국경 1,400km의 국경 경계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환경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이 공간에 남아있는 분단의 역사라든가 생태 자연 환경을 보존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함께 운동 차원에서 이제 이 공간을 보존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 건데요. 이 그린에스 반트라는 줄기 곳곳에는 국경 박물관이라는 것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메들라로이트 마을 박물관이라던가 또 냉전 시대 당시에 미군 감시 초소가 있었던 포인트 알파라는 곳 이러한 곳들이 저희가 취재를 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평화를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에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독일을 생각이 듭니다. 다녀오신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작 기간이 상당히 길었단 말이죠. 그만큼 본 것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 인상에 남는 것들 있나요? 기획부터 따지면 거의 2019년 한 해를 모두 이 DMZ 평화를 열다라는 다큐멘터리에 쏟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희 예고편에서도 등장을 했던 공동경비구역 JSA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구나, 갈려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죠, 사실. 그렇죠. 남북 분단의 현실이 저한테 이제 확 와닿는 부분은 전혀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와닿는 공간이기도 했고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이기도 한데요. 신비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슬프고 아픈 공간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때 느낀 감정이 저희 다큐멘터리 보시면 시청자분들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시면 생각이 듭니다. 김진중 기자의 만감이 교차하는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번에 취재에 임하면서 만난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문정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면서 이제 남북의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북한의 도발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던 그런 방향과 다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 상황을 맞게 됐었거든요. 저희 제작진들 모두.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명한 답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 문정인 교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그 우리가 통일로 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소극적인 현재 현상 유지보다는 적극적인 현상 타파가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뭔가를 저희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려면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말씀이었다고 저도 네.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큐를 보면서 아무래도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지금 궁금한데 이 다큐를 보기 전에 포인트를 좀 집어주셔고 100배 즐기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가슴으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그대로 이제 흘러가듯 같이 함께 저하고 같이 이 DMZ를 여행하시다 보면 대신 눈은 뜨고 보셔야 됩니다.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북 관계 또 평화 통일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집중해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좌우 이념의 대립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다큐에서는 이 남북 통일 평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념 대립으로 다가갔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우리 남북은 분단될 수밖에 없었고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현재도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DMZ의 미래,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밝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하는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버려진 땅으로 있던 DMZ라는 공간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있다기보다는 좀 더 시청자분들, 우리 시민분들, 국민분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준중 기자가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다큐가 빨리 보고 싶은데 첫 방이 언제죠? 오는 29일, 오는 29일 오전 9시에 첫 방송이 되고요. 네.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6일까지 오전 9시하고 저녁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티브로드 스텝 모두가 노력해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저도 기대 많이 됩니다. 첫 방송 꼭 시청자 여러분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꼭 보겠습니다. 김준중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